안녕하세요.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납세자가 많이 물어보는 사례 12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해당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모두 합하여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과 자녀 출산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이지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출산 전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공제는 2023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 내부 지침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도 2024년 5월에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국세청 내부전산에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며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추가 징수하니 혼인 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12월 현금을 증여한 후 2024년 1월에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받는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는 날이 증여일이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금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중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자녀가 혼인하였고 2023년 7월 아버지와 자녀는 대여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자녀는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이익에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당 증여공제 규정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이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2022년 12월에 했습니다. 2024년 5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사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증여일 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자녀가 재혼을 했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재혼일 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다르게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혼인한 뒤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았을 때 현금만 가능할까요?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채무면제 이익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 재산 이외에는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적용 가능합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2024년 7월 자녀가 혼인한 경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도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10년 한도일까요?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인했을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출산하였을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자녀가 출산한 경우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인 자녀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하고 계속 국외에 거주 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해당 공제는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국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번째 사례입니다.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할아버지에게서 각각 1억 원씩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 존속 모두 합하여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1번째 사례입니다. 혼인 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파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만큼 환급해야 할까요?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본세와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위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해당 법 규정 5항에 따르면 혼인 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민법상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파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약혼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사례입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이혼한 경우 공제받은 만큼 환급해야 할까요? 현재 법 규정상 이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초혼, 재혼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비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자주 질문하는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이 2024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 해석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 앞서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 사전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검토사항이 발생하니 사전에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